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2차 함수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알겠지만. 자, 요 내용 토대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그냥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고, 이제 노트 정리해왔던 고차 방정식 고단원은 잠깐 쉬워. 내신에 치중한 내 개념들이 좀 많고,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내신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거기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었다가 상대적으로 뒤에 부등식, 평면좌표,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 나오면서부터는 또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거기에 다 수능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참고로 부등식 단원은 오늘 하고 있는 요 2차 함수 단원에 대한 내용 숙지가 잘 돼 있어야지 잘 따라올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부분 좀 기억하고 결론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진도만 많이 나가면 뭐 할 거야? 탄탄하게 안 나가면 소용이 없고. 특강 듣고 안 듣고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강조사항이 아니었어. 집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뭐라도 하나 사서 붙잡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거면 계획을 세워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걸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사실 오늘 어머님들하고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어. 사실은 이미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니네 단톡방에도 내가 시간 할지 안 할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대화를 안 하셨더라고. 저한테 강조했잖아요 하라고. 넌 해야죠. 하지 안 해도 되고 말할 거잖아. 네. 그럼 집에서 TV 잘 보고 놀 거잖아.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너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망해졌네요. 자, 아무튼 당장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싫지. 아침 12시부터 나와서 특강 듣고 자습도 하고 하려면 힘든 거 맞는데 예비 중3이잖아. 예비 중2한테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짜놓으면 미친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비 중2인데 아직 중학교 1학년 티도 안 벗어나는데 학원에 10시간 있으라고? 좀 가혹해. 그러나 니네 1년 선배들은 내가 그렇게 했어. 예비 중2 때 했어. 걔는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지들끼리 서로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해 걔네는. 그 고생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니네는 뭐 1년 늦게 시작한 거긴 하지만 중3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시간 있는 게 오바 같지만 오바가 아니에요. 그 정도 공부하시고 수업을 10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 중간에 4시간 자습이잖아. 그때 내가 뭐 하라 했어? 개인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집이 가까운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건 본인이 정해.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특강하는 날만이라도 그렇게 10시간 학원에 틀어 밖에서 공부하고 수요일은 특강 안 하잖아. 그때는 집에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본 수업 시간 맞춰서 오면 된단 말이야. 중2회니까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내 특강 하기로 정한 사람들은 따로 내가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자,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자, 495번이죠. 자,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멘트가 또 우리 예민한 게 딱 보이네. x가 아니구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자. 특정 값에 관계없이는 항등식에서 우리 많이 봤던 거지. 근데 무조건 항등식은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 자, X축에 접하니까 우리 이제 방정식 함수에 대한 관계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교점이 한 개면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반드시 하나, 죽이 아니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거기 있는 녀석을 바로 방정식으로 체인지해. 자, 저번에 많이 했던 거니까 말로 한다. 누구랑 2차 함수와 X축이잖아. X축이 Y는 0이라는 식인 거 알죠? 그래서 얘랑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Y에다가 0을 대입법하듯이 집어넣는 거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요거였고, 자, 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 문제 없죠. 자, 따라서 짝수 판별식이 되지? 자, 그럼 반해제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중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했잖아. K에 관한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원래 항등식 풀이할 때 기초는 뭐였어요? 그 지줄이 되는 문자 기준으로
자, 얘는 K 기준인 거잖아. K로 K 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리가 되면 함정식이야. 정리가 안 되면 딴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정리가 되잖아. K 문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A 제곱 마이너스 B 되는 거 문제 없죠? 그럼 A는 1, I는 마이너스 2, B는 1. 자,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풀이 방식은 어떻게 됐어? 괄호가 몽땅 다 0이 됐어야겠지. 자, 그래서 A가 1이 나오는 건가? 아, 마이너스 1인가? 아, 1이구나. 1번. 마이너스 집 정리 잘못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2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돼. 미안해.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B니까 B가 1 나왔죠. 자, 더하면은 답은 0이. 자, 결국 항정식 되네요. 자, 뭐 무난무난한 문제 없고. 자, 다 적었어? 자, 됐지? 저번에 내가 요 유형 풀어준 게 502번 풀어줬나? 맞죠? 자, 요거 풀 때 내가 이미 한번 힌트를 줬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자, 위에 있는 문제 502번 잠깐 보면 bx 플러스 c라고 안 써 있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직선 자체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직선 자체를 통으로 식을 세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를 식 세우기를 한 후에, 자, 한 후에 그 다음에 어쨌든 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m값하고 n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502번하고 503번의 이제 차이점, 사실 501번도 식이 나와 있죠. 500번도 직선식이 나와 있죠. 근데 503번만 안 나와 있죠. 딱 그 차이만 느끼면 되는 거야.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필집을 식을 세우자. 이거 하나 추가된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풀이가 똑같다. 직선하고 2차 함수, 일반적인 직선하고 2차 함수의 관계도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면의 개수가 똑같다. 개념 다 쓸 수 있다 했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건 대입법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뒤에 써있는 멘트가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방정식인가? 또 의심하는 거야. 자, 그럼 또 접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접하니까 교점 하나잖아. 그럼 판별식 실근이 몇 개? 한 개. 중근인 거지. 자, 따라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그 방정식에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해석 다 끝났고, 따라서 나는 판별식을 쓰겠다 라는 거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한다면, 자, 마이너스 mx니까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구나. 플러스 m, 자,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식 정리한 다음에 이 녀석의 뭐를 따진다? 판별식을 따지는데, 자, 얘는 짝수는 안 돼. 자, 그냥 계산해.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중근이. 자, 근데 보니까 곱셈 공식 알잖아. 4a 제곱 날라가죠. 자, 그럼 여기 남는 게 4
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8이냐? 플러스 4n 그거밖에 안 남지. 그럼 이제 똑같아. 항등식이라면 자 아까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a 기준으로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 항등식이라니까. 그럼 쟤처럼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a 문자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정이하면 4m a 항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은 항이 a 문자가 없는 항이 이렇게가 남은 항이 돼. 이렇게 괄호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풀이는 어때? 똑같죠? 이거 0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도 0 나와야 되니까 자, m 값이 0인 거지. 이거 0이야. 그럼 기울기 없는 거야. 기울기 없고 자,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요게 0이니까 4m 8 그래서 m 값이 2 맞니? 그래서 m 값 0 m 값 2 나온다라고 정리가 돼요. 자, 따라서 y는 2라는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 아래로 볼륨이죠. 그냥 상황 판단만 해보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식을 찾은 거지. 그림을 안 그렸다고. 자,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아래로 볼륨이죠. 근데 y는 2라는 건 필연적으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평행하게끔 지나면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의 구조상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꼭지점하고 접하게끔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것까지 구해보니까 하는 거야. 구해보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나 어디에 접했어? 꼭지점하고 접하게 그림까지 그려지더라라는 걸 그래프를 의존하지 않고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찾았다라는 거. 두 문제가 풀이가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그 항등식 개념까지 섞여 있는. 쌤 저번 주에 미신 맞아요. 2차? 문제. 그러게요. 예약한 날짜가 있을 것 같아. 수요일에 맞지 않을까요? 왜 수요일날 맞는데 목요일날 맞으면 안 돼? 그냥 수요일에 먹고 싶으니까 수요일에 맞. 어떻게 다 학원 하루 안 나오려고 그냥. 금요일 금요일도 이거 알아서 판단해. 그건. 네? 안 아프면 좀 봐봐. 그리고 같은데요. 그거 핑계로 안 나오려고 하지 마. 얘는 교실이 어디에 이러고 있어요. 누구요? 준나요? 교실을 몰라. 제가 데려갔다 올게요. 빨리 나갔다 와. 아니 너 수업을 하겠어. 이제 미신 맞아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안 나올 거잖아. 쌤이 어떻게 알아요? 너라면 그럴 것 같은데. 딴데? 저번에 아빠가 안 아팠지? 아니요. 그때 몰라고 그랬어. 열 좀 나고 누워 있었어요. 막 고통스럽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팔이 아팠는데요. 그건 원래 아파. 팔은 다 아파. 몰라요. 그래도 잘 맞아. 몸이 좀 괜찮으면 줌 수업이라도 들어. 네. 그렇지? 아예 안 듣는 건 좀 그렇고. 본인이 그 컨디션 보고 하라고. 그때 연장 수업하면 이제 쉴 시간도 없을 텐데 그때라도 쉬어야죠. 연장 전에 맞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사실 연장 수업하기 싫어요. 일을 통일로 거기 앉아. 자, 갑니다. 자, 518번은 처음에서 그런 건데 안 어려워. 자, 18번 맞지? 번호 순서. 그치?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 자, 일단 왜 여기서 최소값을 언급했을까요? 아래로 고를 거랬잖아. 최고차는 다 무슨이니까. 아래로 고를 때는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그 최소값을 스몰 n이라고 써줬는데 누가 최소값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일반형이죠. 꼭지점의 좌표 알기 편한 건 다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는 거 중3 때 이미 했잖아. 자, 따라서 표준형으로 범위 없이 바꿔. 반의 제곱 3a의 제곱이지 9a 제곱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였잖아. x 플러스 3a의 제곱. 자, 마이너스 9a 제곱 18a 더하기 3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누가 최소값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 문제에서 스몰 n이라고 써줬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스몰 n에 갑자기 또 최대값을 물어. 자, 우리 지금 분석해보자. 왜 최소값을 물어봤다가 이게 최소값이야? 갑자기 왜 이 녀석의 최대값으로 바뀌었을까? 얘네가 아직 그 함수의 구조에 대한 눈에 익는 게 1차 함수밖에 안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잠깐 최면을 걸어봐. 얘들아 해봐. n값에다가 y를 집어넣어보고 a에다가 x를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일이야. 알겠죠? x로 바꾸기로 했지. 이렇게 바꾸면 이 주황색은 뭐야? 2차 함수지. x, y랑 x랑. 근데 함수라는 꼭 x랑 y만 쓰지 않아. 함수의 정의는 두 별량 사이의 관계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 2학년 때 1차 함수 활용 같은 거 식세우기 할 때 니네 괴롭혔던 게 뭐야? 문제함제 식세우기.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처음 선행 나갈 때 강조했던 게 뭐야? 값을 관계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 x가 값, y가 을이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미지수 설정할 때 값을 관계를 문제에서 찾아서 값의 관계를 x라고 미지놓고 을의 관계를 y라고 놓는다 라고 했었어. 근데 x, y는 통상적으로 쓰는 문자니까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건 두 별량 사이의 관계야. 그게 중요한 거. 그게 함수란 거야. 그냥 이게 유치하다고 한 건 함수를 x, y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 원래는 노란색에서 바로 해석을 해야 돼. 자, 잘 봐. 얘는 N문자와 A문자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응? 두 문자, 즉 두 별량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거 함수야. 알겠어요? 그러면 함수라고 이해가 치죠. 왜 최대값이야? 주황색을 보면 안 돼. 얘는 위로블록 스타일의 초창에서 있으니까. 위로블록 스타일의 함수 구조인 거죠. 2차 함수 구조인 거죠. 따라서 최대값을 물어보고. 자, 분석 끝났지. 그래서 최소값에서 다시 최대값을 물어본 이유는 이 녀석 자체가 위로블록 구조의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또 뭐 찾아야 돼?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노란색을 또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또 표준형으로 또 바꾸는 거야. 이게 예전에 당연히 선생님은 중3 때 했던 건데 내신 대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애들이 어떻게 외웠느냐, 최소값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문제 자체가 한 줄 요약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단순히 어떻게 외웠냐면 표준형으로 한번 바꿨지. 그걸 또 표준형 바꾸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표준형 두 번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 찾아. 그렇게 외워서 풀었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왜 표준형을 두 번 바꾸는지 과정을 모르지. 그냥 단순한 게에서 반만 됐으니까. 옛날 지금이나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 제대로 된 방식과 단순한 게 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설명한 건 결국에 뭐예요? 왜 표준형을 두 번 바꿨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준 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쟤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울게. 마이너스 9로 묶어야죠. a제곱. 자, 숫자는 뭐 간단하게 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지. 더하고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묶은 걸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은 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9가 되니까 3 플러스 9, 12가 되지. 그게 누구야? 스몰 m 값의 정체가 되는 거야. 자, 2차 함수라고 치면 뭐를 하고 있죠? 2차 함수야. 그러면 그 녀석의 꼭지점이 무슨 좌표? y좌표가 최대값이 돼. 자, 답은 12예요. 자, 결과만 외우지 말자고. 표준형 두 번 바꾸는 거 단순하게 하지 말자고. 일단 이 문제의 최대 핵심은 이거를 함수로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가 최대 핵심이야.
알았죠? 쉽게 생각해.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면 차수가 2차식이잖아. 그럼 2차 함수 스타일인 거야. 주황색. 됐니? 자, 정리 잘해서. 근데 누구누구 연장 못해요. 연장은 다 하지. 아니 아, 특강? 네.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준하는 엄마랑 특강 얘기 안 했지 아직. 니네 엄마랑 통화를 못 했네. 너 주말에 엄마랑 얘기 안 해봤지? 네. 일부러 안 했지? 아니. 아니. 하기 싫어서 말 안 해. 안 해도 돼, 준하야 근데. 네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얘기하면 강압적으로 하게 될 텐데. 얘기를 좀 해보라니까. 노은이랑 정신 없겠구만. 저는 강압적으로 시켰으면 안 들어줘. 너만 강압적이야. 네. 너만. 넌 안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지. 요번 주에 그럼 방학을 다 하는 거지? 안 한 다음 주에 하는 사람이 있니? 다 하지 요번 주에? 중간에 계약하는 사람 없지? 본방학 없어요? 없는 거지? 없을 거야. 자, 일단 특강 하기로 이제 정해진 사람은 계획을 좀 세워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정확하게 우리 6시 20분부터 시작이니까 특강 끝나면 2시부터 6시 20분까지 시간이 비는 거잖니, 맞죠? 그 비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할지. 근데 선생님의 추천은 월, 금은 특강을 하는 날이니까 그냥 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남아서 저쪽 빈강의실 하나 마련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싸우거든요. 거기에 남아가지고 좀 공부를 뭐를 할지를 좀 챙겨오라고. 영어 숙제, 수학 숙제, 뭐 특강 같은 거 나가면 특강 숙제를 미리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거고. 그런 건 뭐라고? 스터디 카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인터스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좀 인원이 차고 있나 봐.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 자리가 없어. 그럴 바엔 또 저쪽 교실 우리 반 애들밖에 안 들어가니까 또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5명, 6명 듣는다 치면 저기 7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저기서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 스터디 카페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아무튼 월급은 좀 그렇게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본인 자율대로 해. 집에서 좀 숙제할 거 다 하고 그냥 시간 맞춰서 와도 되고. 자습을 하겠다. 그럼 조교실 104호 비어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시고.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이면 환경이 그렇거나 하면은 와서 해. 여기 오면 안 좋은 거 딱 하나죠. 밥을 좀 집밥을 못 먹고 사 먹어야 되니까 뭐 사 먹는 걸 좋아한다면 할 건 없다만 돈 나가죠. 요즘 시국에 가게에서 뭐 먹기도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전장은 월급만 전장을 해보라고 한 거야. 수요일은 집에서 있다가 수업 시간 잘 참여하고. 자, 다 됐죠? 자, 얘는 별표 하나 써놓자. 말이 틀리는 문제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개념 노트가 정말 법전과 같다라는 걸 꼭 느껴야 돼. 자, 왜 막혔을까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16이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 일단 무슨 문제인 거야?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문제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짚어준 건 하나밖에 없다. 뭐였어? 대칭축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그게 다지. 그게 다야. 근데 얘는 뭐가 난감해? 최고차의 기술은 알지만 1차의 기술을 몰라. 자, 우리 2차 함수 추계 방정식 공식은 알죠?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 외워야 된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외워야 돼. 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얼마니? k죠? 물론 표준형 바꿔도 돼. 근데 축만 빨리 필요할 땐 써먹을 땐 써먹어야 될 거야. 이거 내가 외우라고 이제부터 얘기했던 거야. 근데 k인데 문제는 그 k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판단을 못 하잖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니네가 경우의 수를 공부한 거야. 축의 방정식은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 내가 경우의 수의 참된 뜻이 뭐라 했어? 몇 가지 사건이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잖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찾아나가는 게 핵심이었잖아. 몇 가지 그게 물론 몇 가지야 찾는 거긴 하지만 특정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란 말이야. 이 문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두 가지 사건이지. 그럼 그 두 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안에 자, 축 x는 k가 범위 안에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나눠서 생각하겠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를 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서 풀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노트에 적은 게 그게 단데.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풀고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풀는 게 알려줬잖아. 그렇지? 그거 단데 나눠서 풀 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처음 풀 때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핵심인 거지. 자, 이 축의 방정식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갈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볍게 그림도 한번 그려보자. 이거 먼저 할까요? 자, 미로 블록이죠. 축의 방정식이 자,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에 자, 축이 들어간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에 그 2가 어디 있어요? 범위 안에 k가 들어가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되고 축하고 정확하게 일치해도 포함되어야 돼.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된다. 원래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건 k가 2보다 클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x는 2라는 것과 똑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2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 그래서 크거나 같다.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잖아. 자, 헷갈리면 그리고 항상 그림이라고. 내가 노트에 그림 그리라고 써놨을 거야.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림 그리세요 제발. 설명하나 선생님도 그리는데 문제 푸는 이것들은 왜 안 그리려고 똥꼬집을 그리는지 하라는 거 좀 해야지 얘들아. 자, 여기까지 괜찮니?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거기 이제 뭐라 했어? 최대값이 16이래. 그러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축이 기존의 최대값이 안 바뀐다고 하셨잖아. 맞죠? 왜? 살아남는 그래프가 이 오른쪽 부분만 살아남아요. 네, 괜찮니? 자, 그래서 얼마라고 했냐? 16이죠? 자, 됐어? 그러면 값을 어떻게 찾아야 돼? 원래는 k, 16이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니? k, 16. 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k, 16이니까 대입하면 돼, 사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16은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k제곱이 16 맞니? 그래서 k가 1마사지? 근데 잘 봐. 이거 우리 그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그 꼴초 앞뒤가 안 맞는 거 그거랑 똑같아. 노란색이 뭘까요?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k의 범위죠. 전제 조건이야.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풀어봐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답을 구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k 값을 사야 돼. 이 논리 진짜 많이 나온다.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앞뒤가 맞아야 돼. 풀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답인 거야. 이거 절대값 방정식 할 때부터 했던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런 개념 알았지? 좀 익숙해져야 돼.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이따가 숙제 다 풀면
또 정말 익숙해져야 되는 거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많이 풀어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K가 4가 나왔어. 그럼 답이 이거네. 근데 답은 이게 맞거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보기가 없잖아. 그럼 원래대로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풀이 과정상 이것도 풀어봐야 돼. 원래대로.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또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추계 방정식 이거예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이번엔 어디 있어야 돼? 이 x는 2라는 라인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2보다 오른쪽 범위에 해당하는 거면 그래프를 쓰는 거잖아요.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왼쪽 안 쓰는 거야. 그럼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럼 이때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대입했을 때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쪽만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못 구하고요. 최대값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도 일단은 뭐라고 써 있어? 16이라고 써 있어. 괜찮니? 그림을 통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나는 점이 2,16 되는 거 괜찮나요? 넣어봤어. 저기에다가. 자, 넣어봤어요. 지나는 점을 항상 대입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K니 20이니까 K는 뭐야? 자,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썼다네. 자, 이렇게 범위 안에 축이 안 들어가려면 아까처럼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돼. 확인.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K보다 2가 큰 거죠. 따라서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꼴소가 되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꼴초가 되는 거지. 왜? 나는 2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해본 거잖아. 근데 2보다 작은 게 안 나왔지. 그럼 얘는 답이 아니야? 아니. 아닌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K값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풀이 과정상 그렇게 쭉 써줘야 돼. 고등학교 수행평가야. 여기 많이 틀린다고. 물론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자, 됐어.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 가치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분석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4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이것만 대충 해보고 답 나왔다.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제대로 안 푼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원래는. 알았죠? 자, 정리를 좀 해봐. 승민아, 부모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혹시? 전화 한번 드리면 걱정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하고 와 나가서. 하나 남았구나. 526번. 자, 다 적었죠? 자,
자, 526번 볼까? 이거 하면 이제 수치 질문은 얼추 끝났는데. 안 넘어갔구나. 자, 하자. 자, 526번은 일단 마지막 숙제였잖아, 그쵸? 치환하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지? 왜 했는지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어, 그쵸? 일단 늘 얘기하지만 치환하는 거는 공통부분 치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이를 하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지요. 자,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제한된 범위는 안 써있어. 저번에 내가 풀어줬던 건 제한된 범위 문제였었단 말이야. 그게 아마 524번이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똑같은데 잘 봐봐라.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공통인 게 여기 두 개 이렇게 보이긴 해. 일부러 얘를 한번 지원해볼게. 3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요거를 절대차가 t로 바꿔서 하면 일단 아까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했고 함수야 라고 이차함수야 라고 주황색으로 써줬던 거랑 논리 구조가 똑같죠.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 얘도 함수야. x가 2차식이잖아. t를 y라고 치는 걸면 2차 함수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저번에 위에 있는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치환된 이 문자가 제한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굴러기지. 장난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초계 방정식 그려야 되는 거 알겠죠? 아니, 저 표준형 바꿔야 되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되자. 맞니? 바로 바꿨어. 꼭지점에 y좌표가 2가 되면서 이게 뭐야? 최소값이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y가 아니라 t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y의 최소값이 아니라 t의 최소값이 돼. 그러면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치환한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t 되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위에 있는 문제는 요 두 개 치환했지만 일본에 이렇게 했거든? 치환할 수 있었고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하고 정리하면 t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다 t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 해도 자, 똑같아. 얘도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 함수야. 근데 t가 2차식이지 또 2차 함수인 거야. 눈에 익으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죠. 그럼 얘는 무슨 값을 가져?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인 거잖아. 최대값이죠. 자, 그럼 그려봐. 수계 방정식은 어떻게 돼? 자, 표준형으로 바꿔봐. 안 되면 자,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 아, 4다. 그래. 이렇게 되지. 자,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아, 여기까지? 꼭지점에 x좌표. 자, 근데 앞에서 써놓은 대로 여기에서는 x의 역할을 하는 게 t문자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처음 치환한 식에서 제한된 범위가 만들어진 거고 그 제한된 범위가 치환된 식에 마치 x의 제한된 범위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주어져 있죠? t 문자 기준으로. 이게 나중에 수학하에 나오는 합성함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가서 합성함수라는 걸 알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한 큐에 그냥 쭉 정리가 돼. 근데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제한된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래야 된다. 자, 물어본 거 뭐예요?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왜 최대값, 최소값 두 개 안 물어본 거 하나만 물어봤을까? 판단해보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2가 한 여기쯤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크거나 같다니까 살아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안 남겠네요. 자, 따라서 최소값은 저 밑에 처박혀 있으니까 모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좌표가 y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구해야지 이제. 자 그러면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2를 집어넣으면 돼. 누구 찾는 거라 했어? 요즘에 많이 잡혀. 2 넣어봐.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2 넣으면 얼마냐? 머리가 안 들어간다. 마이너스 5냐? 네. 맞죠? 자 마이너스 5 맞죠? 자 따라서 t 값이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포인트 잘 봐라. 잘 봐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래서 무심결에 잘 들어야 돼. 실수하는 게 사람이 다 똑같거든. 두 개 더한다? 마이너스 3이지. 답이 아니야. 뭐가 잘못됐죠? 이거 찾아. x가 야 문제에서 t라고 안 적혀있죠. t는 a가 내가 정한 거 아니야? x는 a일 때라고 했어요. x가 a일 때. 이건 t 값이지. x 값이 아니지. 뭐가 잘못됐어? 이거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x 값을 따로 찾아야 돼. 그럼 일단 우리가 찾은 건 t가 2일 때 최대값 갖는 건 알았네. 그럼 뭐를 찾아? 거꾸로 언제 t가 2가 나올까? 그 2를 만들게 하는 x를 또 찾아야 돼. 자 그럼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야. 여기 t 어디 있어? 저쪽 시계도 있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그래서 t가 2일 때 나오는 x 값을 또 찾아. 예. 자 그러면 뭐라고요? 잘 들어. 실수하는 포인트 뭔지 알겠지? 이거 더하면 안 된다고. 이건 x 값이 아니라고. 알겠음? 자 따라서 t에다가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니까 플러스 1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중근인 거 알겠죠? 그래서 x는 1이지. 그럼 뭐냐? 아니면 마이너스 최소를 만드는 x 값은 1인 거야. 자 그럼 잘 봐. x가 1일 때 잘 들으시고 x가 1일 때 t가 2가 나오는 거고 그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 연결고리가 지어져 있고 그럼 니들이 구하는 x 값은 얘가 아니라 이걸 만드는 x 값을 다시 찾아요. 왜 성난이든지 알겠지? 살이 더 떼졌잖아. 그때 풀었던 거 그냥 최대 최소 찾으면 땡이지만 얘는 거기서 뭔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살짝. 설명 잘하시네요. 언제 못했냐? 이거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거지. 실수하지 말라고 한 거는 최소화해야 돼. 그래서 저걸 얘기해줘도 잘 해야 실수를. 왜 그러겠어? 경험이 없으니까. 나 잘 복습만 해놓고 나중에 복습하면 또 얘기하지 않겠니? 저거 문제 좀 다 있는데 얘기하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뭐 시험이라는 게 어려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많이 해요? 뭐? 그 이상해. 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준아 빼. 준아도 아마 하겠지. 다 해요? 네가 안 한다 해도 내가 하게 만들 거야. 그래. 준아 집에서 공부할 자신 없으면 해야 돼. 나 공부 안 해야지. 네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똑발라 발이 안 오고요. 엄마랑 얘기를 안 해봤어? 준아야 얘기하고 있잖아. 가오 잡지 말고. 그래, 가오지. 다 안 썼어요. 알아요. 뭐 할 거예요? 다음 이론하고 쉬어야지. 저 어제 쟤한테 억지로 시키거면서 뭐 그렇게 물어봐요. 너랑 과정이 달라. 왜요? 얘기해야 돼, 애들 앞에서. 네. 해도 돼? 왜요? 너를 일부러 얘기 안 하라고. 제가 더 심각해요? 뭐? 제가 더 심각해요? 맞네. 소리. 그거 아니에요? 연수랑 뭐로? 뭐로? 다 웃었어요. 쌤이 저희 엄마한테 제 상태를 얘기해버려가지고 지금 얘기해야지. 너무 잘해요, 이럴까? 아니 그건 왜 맞아요? 진짜 겁나 잘해요. 토요일에 스스로 나가서 자습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맨날 숙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떡해요 이제. 하면 되잖아. 게임 할 때마다 30분 만들고 와서 물어보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 게임하겠다. 나 같은 짠데 나갈 것 같은데.
자꾸 뒤에서 수임하는데 말고 짜증나지 않냐?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뭐 신캐 뭐 하냐? T는 저 주황색 T는 2에서 예. T는 3을 두면 안 돼요? 네? T라고 3을 넣어. 왜 꼭 3이 어디서 2를 나온 넣어요? 거야? 왜 꼭 2를 넣어요? 정리해서. T가 2일 때 최대값 이게 나온 거잖아. 3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냥 T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 네. 근데 3을 왜 넣냐고. 여기 T 주황색의 T는 2는 뭐예요? T값이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꼭 2일 때만 알아야지. 응. 왜요? 하나밖에 없잖아. T 하나밖에 없잖아. 2일 때만이라고. 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T값이 얘밖에 없다니까 그림상 봤을 때. 이 주황색밖에 못 쓰는 거야. 네. 이건 아예 있지도 않은 거야.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건 2밖에 없다고. 참고삼아 대칭성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5랑 똑같은 값을 가진 T값이 반대편에 있어. 간격이 같다면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T하고 1하고 2는 한 칸 떨어져 있어. 그럼 반대편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T값이 0일 때도 마이너스 5가 나와. 2차 함수 전체를 다 썼을 때. 말 잘 들어. 대칭성이잖아 지금 말하는 건. 1 기준으로 0하고 2일 때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긴 한다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서 이쪽은 보지도 않았죠. 여기만 봤잖아. 그때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5를 만드는 T값이 2밖에 없다. 얘는 안 된다. 3을 넣는 건 근거가 없는 거라고. 3을 왜 넣는 거야? T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야, 지금 범위 안에 있는 T값을 넣으면 무조건 이게 나와? 그게 아니잖아. 말을 잘 이해해야지. 2일 때 이게 나왔다니까? 얘만 된다고. 얘만. 3일 3, 때는 4, 5, 6은 더 작아지잖아 점점. 그래 바보야. 말뜻을 이해를 못하네. 2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왔다니까? 그럼 2만 대입해야 돼. 왜 3을 넣어? 3 넣으면 더 작은 값이 나와. 그 말 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유형 하나만 하고 쉴 건데 마이너스 4. A가 아까 얼마나 하냐? 1이지. A가 거기 문제에서 A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 개를 넣어요. 이거 2개 넣어요. 자,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봐요. 자, 다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자, 유형 10번 하나 하고 있을 건데 일단 유형 10번도 별표를 좀 칩시다. 왜냐면 얘는 잘 들으세요. 니네가 앞으로 많이 볼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그 전제 조건 있었지. 노란색으로 써줬던 거. 그 개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일단 그 범위 안에 전제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니네가 문제 풀면서 진도 나가면서 정말 많이 볼 게 2차식, 그 제목이 뭐라 써있어요? 2차식의 최대치라고 써있어요. 이거 자체가 잡을 내용이라는 거야. 원래 노트 정리할 때 언급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요거 풀면서 얘기할게. 자, 우리 고등과정 공부하면서 2차 함수 공부하면서 새롭게 2차 함수를 공부하는 목적 하나가 추가됐죠. 그게 최대 최소의 성질이었죠. 중학교 때는 대칭성이었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당연히 이런 문제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돼서야 나오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만 이해하고 적용하면 돼.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 써있는 네모 박스 거의 필요 없고요. 2차 함수가 뭐 치환하긴 했지만 얘도 2차 함수 문제였고 표준용어를 바꿔서 그래프를 분석했더니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2라는 녀석이 최소값이었지. 그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최대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때 2차 함수를 공부하는 목적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누가? 2차 함수가. 그게 표면상 얘네가 공부했던 건데 이게 살짝 이제 응용된 거거든. 무슨 얘기냐? 잘 봐. 일단 푸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527번은 xy가 실수일 때 주어진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2차식의 최소값 묻고 있어. 두 번째 문제. xy에 대하여 주어진 2차식이 x는 뭐, y는 뭐일 때 최대값. 자, 최대값을 물고 있어. 2차식의 최대값.
자, 529번도 마찬가지. XYZ가 실수일 때 주어져 있는 XYZ 2차식이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지. 2차식의 최대 최소 모으는 것까지 이해됐죠. 전체적인 형태.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라는 게 핵심인데 원래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숫자 감각과 그래프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2차 함수 단원이니까 야 이것의 최대값이 미안하다. 이 t의 최소값이 2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 봤어요. 근데 t는 원래 2차식이지. t의 의미가 2차식이잖아. 그럼 그 2차식에 무슨 값을 찾은 거야? 최소값 찾은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2차식의 최소값을 찾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어? 물론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 했어?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해법이야. 2차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근데 잘 봐. 거기 있는 식들이 니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2차 함수처럼 보이니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대표 문제를 해줄 건데 잘 들으세요. 얘는 너무 친절하게 x, y를 그냥 순서대로 쫙 정리해줬고 528번에 있는 2차식은 x, y 막 중구난방 써야지. 일단 풀이의 시작은 528번 같은 경우는 얘처럼 정리를 해. 이 x에 관한 항 먼저, y에 관한 항 먼저. 이게 구성이 따지면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x 기준으로 2차, 1차, 3차항 치고. 기억나죠? 내림차순 우리 다항식 할 때 헷갈리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만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는 어쨌든 최소값을 물어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식이야.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아까 어떻게 해서 2차식을 표준형으로 바꿨지. 얘는 2차함수 구조라고 했으니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합리화가 되지만 얘는 2차함수가 아니거든. 심지어 문자 3개짜리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있지만 이거 문자 3개지. 문자 3개짜리는 기하에 나오는 거야.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따로 나와. 그림 그려봤어요? 이과에도 그거 할 일 거의 없어요. 거의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구조만 이해하자고 했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꼭지점의 y좌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2차 함수라고 추변을 걸어. 추변. 옆에 y는 있다고 잠깐만 추변을 걸어. 그럼 이것만 있다고 했을 때는 표준형 바꿔 못 바꿔? 바꾸지. 바꾸는 거야. 9를 더하고 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얘만 봐. 자, x, y의 관계식,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적혀 있으면은 함수 구조라고 한 거 맞지만 얘만 보고 문자 하나밖에 없고 이것만 봤을 때.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y를 x라고 생각하고 y를 x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거야. 쓰지 마. 생각만 하고 얘도 y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또 표준형으로 하고. 알겠죠? 표준형으로 하고. 자, 그럼 y라고 다시 살립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y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 자, y 기준 표준형은 많이 안 해본 건데 똑같이 하면 돼. 자, 4를 절반의 제곱이니까 4죠. 더하고 빼면 되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18이잖아. 그거 그냥 맨 마지막에 써. 그러면 표준형이 두 개가 붙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x처럼의 역할을 하는 문자가 두 개씩 있어요. 하나였으면 이렇게 한 번 바꾸면 땡이고, 문자가 두 개면 두 번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두 번. 맨 마지막 문제는 z까지 있다? 그럼 세 번 바꾸면 돼.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최면을 물어.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처럼 정리를 하면 돼. 왜? 그래야지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는 거야.
근데 구조에 대한 이해만 합시다. 그래서 결론 이 멘트 자체가 정말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주어져 있는 값이 2차식인데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다. 무조건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체인지하는 거야. 진짜 많이 이것도. 터나오게 많이. 보시면 알아요. 자, 언급 많이 할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걸 알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해봤어, 니네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자, 그럼 바꾸면 2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18인데 날라가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되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만 남죠? 마이너스 4번 최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들어. 그럼 이렇게 보자. 이 마이너스는 두 이차함수의 공통의 y좌 꼭지점의 y좌표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거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사실 그래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 감각으로 보는 게 하나가 더 있다 했죠. 잠깐만 얘기합시다. 말 나오는데 일단 답은 이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 이건 초고차에 대해서 양수죠. 2차 함수라고 체면 걸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무슨 값을 가죠? 최소값이죠.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y좌표 같은 애라는 답은 그래서 이거야. 이거야. 근데 정확하게 짚어줄게. 숫자 감각이 뭐냐면 야 x랑 y나 거기 문제에서 보면 알지만 실수죠. 여러분 숫자 감각이 이런 거죠. 실수를 제곱하면 숫자의 크기가 어때? 거지죠. 커지수가 아니라 실수를 양수, 음수, 영 세 가지죠. 제곱하면 무슨 값을 가져? 음수 빼고 다 되지. 0의 제곱은 0이잖아. 음수의 제곱은 양수. 양수의 제곱은 양수.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숫자 감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x-3은 누구세요? 숫자 기준으로 보세요. 실수에서 3이라는 실수를 뺐으니까 이것도 실수죠. 잘 들어. y도 실수라고 나와 있는데 2라는 실수를 더했으면 이것도 실수죠. 그 실수를 제곱했어. 실수를 제곱하면 무슨 크기를 갖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잘 들으세요. 숫자 감각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여기 하나 있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두 개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잘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두 녀석이 지금 더하기가 돼 있어. 거기에 뭐를 더했어? 마이너스 4까지 더한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랬을 때 x, y 값을 찾는 거는 밑에 나오는데 그거 다 얘기해. 일단 이 문제는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이런 숫자 구조를 갖고 있는 식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작겠어요? 아무리 작아도 0이고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그럼 이 두 녀석만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건 0 아니야? 숫자 감각이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더했어. 그럼 가장 작은 값은 0이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4를 뺐잖아. 그럼 가장 작은 값은 0이야? 0에서 4가 줄어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최소값이 이거야.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한 게 그래프로 볼 것이냐 숫자 감각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단원이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이걸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해버렸대. 그래서 일단 바꾸는 건 이 개념 표준형스럽게 바꾼다. 그래서 꼭지점에 y좌표를 찾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참고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지 최대값은 그만 없어요. 없고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최소값을 만드는 x랑 y 값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가 자 누구 갖고 할까? 얘가 갖고 할까요? 꼭지점의 x좌표가 최소를 만드는 값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 그렇죠. 그래서 괄호하면 0 만드는 게 3마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꼭지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스타일을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거. 자 그래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요거 나와 이렇게까지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잘 정리해 놓으면 밑에 두 문제 그냥 풀립니다. 자 합시다. 일단은 531번부터 보시면 최소값이 여기 더 있잖아. A가 자 실수 xy에 대하여 일단 이 문제 유형상 보면은 그 실수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일단 체크 하나 해놓고 자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가 자 x 곱하기 y의 최대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의 의견은 이제
어쨌든 x 곱하기 y는 몇 차 항일까요?로 생각을 해봤을 때 x 하나 봤을 때 1차 항이고 y 하나 봤을 때 1차 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y는 xy에 관한 1차식인 건 알지? 이 곱하기는 표면상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니네 지수법칙 해봐서 알지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했잖아. 맞죠? 그건 알잖아요. 그럼 얘는 밑이 다르긴 한데 심지어 곱이라는 거야. 그치?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x 곱하기 y는 x 1차, y 1차를 합해서 2차 항처럼 취급을 하기는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최대 최소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써준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써있었어? 2차식 형태의 최대 최소는 표준형처럼 바꾼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2차식조차 없어. 그냥 끝도 미지근하게 2차식처럼 생긴 거 이거 하나 있지. 근데 어쨌든 치수가 2가 있어야 2차 항이고 그래야지만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얘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시기니까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돼. 일단 나름 그래도 2학년 건 내신 때문에 해봤는데 연립방정식도 공부해봤고 다항식도 공부해봤고 자주 했던 표현은 아니거든. 내가 관계식 있으면은 거의 이거는 써먹으라는 거야. 구하는 게 이거잖아. 여기다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의식인 거예요. 관계식은 거의 대입이야. 저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무래도 근데 느낌상 지금 이제 유형이 나눠져 있으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같거든? 응? 그럼 아무래도 둘 중에 문자가 그냥 이건 장난처럼 얘기한 거야. 원래 함수가 y는 x에 관한 2차식이었으니까 y가 있어도 그냥 좀 거슬려. 그건 내 주장이야. 그래서 얘를 대입할 때 y는 이라고 적어주면서 되겠어요. 여기다가 넣은 거야. 그럼 y 소거되잖아. 네. 식이 어떻게 돼? x 괄호 열고 4-2x 이렇게 돼. 어, 근데 이건 정개하면 2차식 아니니? 그죠. 그거까지 했어요. 그럼 이건 완전 2차식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써줬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지. 여기 y는 있다고 착각이네. 최면을 걸라고 했지. 표준형으로 바꿔 2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는 또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아까 앞에 쉬는 시간에 전에 풀었던 유형 10번보다 더 쉽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냥 2차 함수라고 그냥 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반의 제곱 1이죠. 더하기 빼는 거. 자, 그러면 바꾸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니? 자, 괜찮죠? 여기까지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함수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뒤에 붙어 있는 이게 마치 뭐야? 2차 함수라고 최면을 걸면 꼭지점에 y죠. 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첫 줄에 뭐 써 있어? x에 지연된 범위가 있는 이거 써먹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 2차 함수라고 생각하라네. 뭐 그래프도 그리고 어떻게 그랬어요. 미로볼 축의 제한된 범위.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로 싹 바뀌는 거야. 이걸 y는이라고 최면을 걸어버려. 자, 그럼 마이너스 4부터 3이니까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기존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인 거 안 바뀐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값, 즉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 최소값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 대입하라 했잖아. 자, 그럼 1 기준으로 3하고 마이너스 4는 2칸 떨어져 있잖아. 얘는 몇 칸? 5칸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아까 꼭지점의 y좌표가 2였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8. 자, 마이너스 48이야. 미안. 다 됐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찾은 거니? x 곱하기 y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은 거야. 됐어요? 직정리 됐죠? 그래서 대입할 생각을 좀 했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였고 532번은 이걸로 안 풀려.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야 돼. 537번 시간 좀 주세요. 아까 줬잖아. 아, 끝까지 나와요, 뭐예요? 몇 개 안 되는데 몇 번이 나왔는데 한 장 아니죠? 아니요?
부장이잖아. 그런데 바이블 나간다고 이거. 잘 써놨다. 이걸 어딨다? 6-3번까지니까 엄청 많이 나왔네. 24문제네. 한 페이지에 4문제잖아. 24문제에다가 문제 세지 마. 그리고 문에 얘기하지만 오답노트 좀 써서 내고. 그냥 가볍게 안 넘어가지 무조건. 근데 고정형식 그걸 왜 쓴 거예요? 어? 고정형식 개념 왜 쓴 거예요?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원래 뒤에를 풀라 했는데 뒤에 풀 수 있으려나? 잠깐만. 아 시간이 남았구나. 나 얼마 안 남는 줄 알았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때 고차방정식 했으니까 3페이지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이거 하지 않습니까? 타입을 안 해요? 가입은 당연히 나가야죠. 뭐냐고 37. 내가 알려줘? 근데 니네 노트 정리한 게 유형 2개밖에 안 됐잖아. 보기차 방정식 그런 거 없었잖아. 그치? 그건 아직 노트 정리 안 했었지 않습니다. 바로 풀 거예요. 아니 기다려주세요. 고민해봐. 이거를 어디서 많이 공부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봤지. 시험 대비할 때도 봤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18번이에요. 시간을 세워야 돼. 얘들아. 18번인가요? 맞아. 그건 맞아. 어떻게 써? 찍었어. 거기 10 더하기 8했나? 좋아요. 똑바로 앉아라. 자꾸 바로 있을 거야. 준비했어? 빨리 가면 정신 차리고 해야지. 534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돼. 자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운데 거기 다 상이야. 어렵지. 그래서 일단 식 세우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단원부에서 2차 함수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라. 왜 어렵냐면 닮음도 써야 되고 닮음 써서 식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미지수도 어디다가 쓸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해볼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이 연두색 모양의 땅을 만들었는데 자 조건은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봤어. 그때 둘레의 길이로 물어봤어. 자 생각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계산을 하고 가로 세로 알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 미지수가 일단 하나로 안 돼. 만약에 문제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가로 또는 세로를 x로 놓고 나머지 세로의 길이를 그 x분자를 써가지고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서아야 잘 봐. 앞에 똑바로. 응? 야 근데 잘 봐봐라. 둘레 길이 없지. 심지어 둘레 길이를 계산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가로 세로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의 생각은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를 x, y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앞에서 말한 조건이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 그러면 언제 최대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 누구의 넓이? X, Y. 그러면 일단 식부터 세워보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뭐 갖고 세울 수 있을까? 그거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니네 시험 대비할 때 있었어. 이거랑 구조 비슷한 거. 좀 이거보다 넓게 생긴 거. 세로랑 가로가 1대 3비율입니다.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나? 모르겠다. 응? 닮은 문제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수선도 높이도 나와 있고 밑변도 나와 있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는 미지수 하나로 해결이 됐어. 왜? 여기 x로는 여기 3x거든. 문자 하나로 되지. 1대 3 비율이 있었어. 근데 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문자 2개 써야 돼. 차이만 느껴 얘들아. 똑같은 구조라니까. 닮으면 했었다니까. 1번에 있었다고. 1번에.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웠어? 부전으로 식 세웠던 거 기억나냐? 닮음 어떻게 했어? 맞나? 닮음 누구랑 닮음을 식 세웠어? 쟤랑 쟤 얘랑 커다란 쟤. 거 있어? 응.
물론 부정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그럼 닮은비가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10이고 이건 아니야. x고 10이니까 작은 것대 큰 것의 닮은비는 일단 x 대 10이야. 맞지? 그럼 y 이용해서 10을 또 어떻게 세울 수 있었어? 자, 이렇게 얘기했다. 닮은비가 x 대 10이면 x 대신 닮은비 그러면 이 녀석의 요변의 길이와 X 대신 전체의 변의 길이도 똑같이 x 대 10의 비율을 만족한다. 닮은비가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높이만 나와 있단 말이야. 높이. 그럼 이걸 통해서 뭐도 할 수 있었어? 두 군데 전체의 비율이 똑같이 x 대 10 비율을 만족하더라. 그게 저거 10 세울 때 핵심이었다. 자, 그럼 요 실제 길이가 얼마예요? 몰라요. 전체가 높이가 8이라니까? 근데 요만큼이 y잖아. 네. 그러면 10 빼기 8 빼기 y가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래서 8 빼기 y의 전체 8m 88짜리 요게 정확하게 x 대 10 닮은비를 충족시키겠죠. 닮은비를 시키는 거야. 저만 그림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 하면은 식이 자, 정리하자. 어렵지? 닮은 나오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얘기했잖아. 닮은은 고산도 못해. 팔로 묶여요. 팔로 약분이 되죠. 그렇죠? 네. 잠깐만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지?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i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2로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냐?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넓이는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해? x가 되잖아. 그럼 잘 봐. 이게 왜 마지막 기억일까요? 또 대입해야죠. 하나를 이거 정리해서 아까 했던 거지. y x 곱하기 y의 최대치에서 아까 해봤지. 대입하는 거. 어떻게 했어? 관계식 집어넣으라 했잖아. 저쪽에서 저기인데 저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야. 자 물론 약분은 좀 하고. 자 이거 관계식 어떻게 돼? 자 2밖에 안 되죠. 자 똑같아. y 싫잖아. y 거슬리잖아. y 지워버려. y는 하나로 정리. 자 그럼 5분의 4x 플러스 8 마이너스 맞냐? 플러스 아, 8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야 8 머리가 왜 정지였어? 큰일 났네. 5분의 계산 좀 4x 해줘봐. 플러스 8 야 5분의 4냐?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x 4죠? 플러스 8 그래서 아, 넣으면 돼. x는 그래요. 똑같아. 저 다음도 저거랑 똑같은데 자 생각할 게 있어요. X로. 일단 넣었는데 자 넣으면 일단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거 순서 바꿀게.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2차식이 됐으니까 또 최대 최소 물어본 거야. 자, 따라서 또 표준형이다. 자 바꾸면 돼.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런 구조 많이 나온다. 2차식의 최대 최소 무조건 표준형 나오는데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는 제한된 범위도 있었잖아. 그러면 얘도 지금 x만 남았죠. 그럼 x의 제한된 범위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원래는 좀 해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10보다 작고. x가 그렇지 10보다 원래는 작아야지. 단순하게 생각해봐. x가 뭐야? 현의 길이. 근데 10이 되면 어떻게 돼? 이 길이가 10이 된 거잖아. 그럼 0보다 크고. 그러면 10보다 직사각형이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어? 근데 반대로 얘기해봐.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10보다 작고. 그렇지. 0이 되면은 가로가 빵이 되면 직사각형이 생겨? 안 생겨. 자, 따라서 되게 단순하죠? 이 x가 변의 길이의 의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물론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 10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이상한 걸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등호가 없으면 최대치수를 계산할 수 없다. 기억나요? 등호가 둘 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핵심 경험을 많이 해. 양 끝에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2차 함수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두 개 모여. 무조건이야. 거의 대부분. 근데 이 문제가 뭐? 최대일 때 최대만 물어봤잖아. 왜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봤을까? 해보면 알아요. 최대를 구하면 다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왜 최대만 물어봤어? 왜 하나만 물어봤어? 괜찮으니까. 분석을 좀 하고 공부해야지. 원래대로면 양 끝에 제한된 범위 있으면 최대 최소가 맞거든. 물론 동호가 없긴 해.
너무 없기는 하다고. 자, 그러면 이거 찾아보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원래는 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다. 네, 너무 귀찮은. 근데 바꾸기 귀찮죠. 네. 근데 내가 저거 한번 3학년 거 2차 함수 할 때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자, 식이 지금 제가 이 식이 결국 요거 나오는 거야. x에 8-5분의 4. 이거 나중에 니네 중3 거 시험 대비 할 때도 알면 좋은 거야. 원래는 저걸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거든. 바꾸면 이제 써줄게. 자, 바꾸면 이렇게 나와. 물론 이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돼. 맞는데 저걸 굳이 하지 않고 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대칭성이야. 잘 들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지. x 괄호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인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깜짝이야. 인수분해 됐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2차 함수 입장에서 무슨 뜻을 말하냐면, 야, 이렇게 돼 있잖아. x절편 찾기가 되게 쉽다. y는 없는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 있는. 괄호를 0 만드는 게 해잖아. 0 또는 10? 10. 맞지? 네. 0하고 10 방정식인데 그게 뭐야? 절편. 무슨 절편이야? x절편. 그럼 잘 봐. 반대로 0하고 10이 x절편이면 알겠어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위로 볼록이요. 그럼 그림이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퍼뜩 떠올라야 되는 거. 헐. 대칭성이 뭐였어? 데칼코만. 이거 접으면 딱 포개지는 거 아니야? 그럼 대칭축이 정가운데 있겠지? 오네요. 뭘까요? 오네. 중점이죠. 파이브. 0과 10의 중점이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5라는 걸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만 이럴까요? 인수분해가 돼 있을 때만 이게 무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 식세워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꿀팁이야. 그러면. 자, 근데 이게 편법이냐? 절대로 아니야. 왜? 대칭성, 충성법. 편법 절대로 아니야.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오죠. 0부터 10까지 제한된 범위가 걸려 있는데 양 끝에 제한된 범위가 걸려 있으면 최대 최소를 보통은 방으로 보는데 왜 최대값만 물어봤느냐? 부호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림을 확인해 보면 0부터 10까지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걸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여기죠. 자, 근데 저건 양 끝에 0하고 10에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따라서 굳이 표현하면 0일 때 점, 10일 때 점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 빵꾸를 들어가. 실제로는 그래프는 양 끝에 빵꾸 뚫려 있는 괴상망측한 그래프가 만들어져. 그럼 잘 봐. 등호가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 계산 못한다며. 마찬가지야. 일단 요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 점의 y좌표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이 맞아. 근데 등호가 아니잖아. 빵꾸잖아. 빵꾸면은 최소값을 계산 하나 못한다? 못한다고. 이건 빵꾸야. 그래서 빵꾸랜다. 몰라. 최대값은 안 해요. 근데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점은 나와 있잖아. 20. 꼭지점의 y좌표에서. 그게 뭐 표준형으로 바꿨긴 했지만 20인데 자 이것도 똑같아.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된다라는 걸 X, Y가 20. 축의 방정식이 5인 거 찾았잖아.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자, 그럼 생각. 이건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대입하면은 y좌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심지어 계산도 더 편해. 5 대입하니 여기다 대입할래 여기다 대입할래. 이거 훨씬 편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꿀팁이라고 한 거야.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인수분해에서. 뭐 강제로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어. 식 세우다 보면 여기 활용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식을 세우다 보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식이 세워질 때가 꽤 많아. 그땐 이게 다 통해. 알았나? 책에 안 나와 있어. 책은 정석밖에 안 나와 있어. 표준형. 그러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일단 내 이 문제가 최소값은 언급을 안 했고 최대값만 언급했는지가 이제 나왔죠. 등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공부할 때 조건을 보면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양끝 제한된 범위인데 최대 최소가 아니라 하나만 물어봤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못 구하려. 못 구하려. 자,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는 20인 거고. 자, 근데 물어본 건 둘레의 길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 넓이가 최대일 때의 x값이 5잖아요. 잘 봐. 이게 x가 원래 뭐였어? 가로의 길이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래요? 써놓은 것 중에 x랑 y의 관계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x에다 5를 넣으면 y가 나오겠죠. 자 5는요? 4 나오죠 y가. 맞니? 자, 따라서 x가 5일 때 y는 4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둘레 길이면 더해서 곱하기 2 18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풀어보다 보니까 왜 어려워하는지 알겠지? 일단 닮은부터 막히는 거야. 시험 대비 했잖아. 알았나? 단순히 시험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닮은 그때 시험 보면 땡이냐? 계속 나와. 그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받아.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고생하고 힘들고 때려치고 싶지 솔직히 힘든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야. 이런 것만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잖아. 알겠어요?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해. 했던 거야 모르면 다시 건드려 줄 테니까.